우주로 가는 독서 스텔라 이슬 펭수. 냠냠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주말에 모였습니다. 아, 날씨가 추워졌어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네. 오늘 오랜만에 가벼운 책으로 왔어요. 다음 주 정말 무거운 책이라서. 네, 생텍쥐 베리의 어린 왕자입니다. 맞습니다. 네. 책 소개. 네, 프랑스의 비행사이자 작가인 생텍쥐베리가 무려 1943년 출간한 작품이고요. 300여 국가에서 번역이 됐고 현재까지 재출간될 정도로 고전의 반열에 오른 소설입니다. 순수한 영혼을 가진 어린 왕자의 이야기를 그린 내용으로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과 여우, 장미 등의 표현 등으로 상징되는 인간의 봉성과 사랑, 인생에 대한 비판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인간의 네. 봉성. 인간의 봉성에서. 자비가 없다 진짜. 잘했다. 가자 그래. 네, 작가는 앙뚜안 드 생텍쥐 베리이고요. 프랑스 조금 사람이. 들으면 텐션이 약간 떨어졌어. 칭찬 갈 거야 이제. 칭찬 가. 무조건 칭찬. 좋은 말만 한다. 나 진짜 약속할게. 진짜 그 어느 때보다 칭찬 많이 해줄게. 진짜. 지켜보자. 저 말 자체로도 좋아해. 얼마나 칭찬 안 했으면 칭찬해줄게란 말로도 칭찬을 받은 느낌이야. 앙뚜안 드 생텍쥐 베리이고요. 프랑스 사람이에요. 생텍쥐 베리는 원래부터 작가는 아니었는데 자동차 회사, 민간 항공회사 등의 여러 직종을 전전하면서 글을 쓴 분입니다. 항공회사에서 우편 비행을 하면서 창작 활동을 하다가 세계 제2차 대전에 군용기 조종사로 참전했다가 정찰 비행 중에 행방불명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지. 네, 대표작으로는 어린 왕자 말고도 야간 비행, 인간의 돼지 등의 자전적 소설이 있다고 하네요. 좋습니다. 네. 자, 우리가 어린 왕자를 다뤄볼 줄이야. 네. 나 이번에 처음 읽어봤어. 아, 그러니까 평생에. 그래요? 이슬님이 어. 안 읽어봤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너무 궁금하긴 해요. 왜냐면은 그렇게 말했지? 네, 왜냐면 저는 사실 이번에 읽고 놀란 게 유치원 때 읽었거든요. 유치원 때 읽었어요, 정말. 그게 그때 기억이 있어? 그때 글을 읽을 줄 알았다고? 영재였네. 유치원 때 글 읽지. 어? 유치원 그때 몇 이만한 살? 책을 읽는다고? 7살인데? 아니야, 이거는 한 4학년? 5학년 수준 아닌가? 요즘 다 그렇게 역시 분당이 조기 교육이 아니. 역시. 분당 퀴즈가 다르긴 하네. 뭐 문학 동네처럼 뭐 이렇게 장수가 많지 않고 만화로? 뭐 만화 어린 왕자. 그림책 그래. 뭐 이런 걸 읽었겠죠. 그래. 기억에. 왜냐면은 갑자기 사실 말이 달라지. 왜냐면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요. 저는 유치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럼 초등학생 때인가? 근데 아니, 그럴 수 있지. 오케이. 그때 읽었을 때는 어땠는데? 그때 느낌이? 읽었을 때 기억이 있는데 울면서 봤어? 울면서 왜 이거 그럴 수 있는 전- 소설인 것 같은데? 울면서 보지 않았어. 어. 왜냐면 저는 어린 왕자의 결말이 이거라는 거를 지금 읽고 다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잊고 있었던 거지. 네, 잊고 그때는 산 거야. 완전 까먹었던 그렇지, 거고 그렇지. 그리고 그냥 보아뱀, 모자 이런 음. 상징적인 거, 장미, 여우 만나서 친구 된 거 이렇게 단편적인 사실만 습득하고 이제 더 이상 읽지 않았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른이 된 다음에 읽으니까 상당히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빠가 아예 처음 읽었으니까 오빠의 생각이 많이 궁금하네요. 언니는요? 저는 한 4, 5년 전에 읽었었는데 4, 5년 전이요? 그러니까 계속 읽다가 뜨문뜨문 그때도 뭐 30대야 얘. 중고등학교 때도 읽고 뭐 했는데 4, 5년 전에 한번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때 되게 감동받고 감명 깊게 읽었던 느낌이 있었는데 그래서 역시 나이가 들고 읽었을 때 느낌이 다르구나라고 느꼈고 지금 근데- 읽으면 또 달라? 이번에 계기로 다시 읽었을 때는 약간 별로 그렇게 감흥이 없었어요. 반대로. 그럼 어른이 돼서 어쨌든 한 번 더 읽긴 읽었던 거네요. 응. 그래서 두 번째 읽었을 때는 뭐 크게 와닿진 않았다. 응. 저같이 아직 어린 왕자를 안 보셨거나 이번에 보신 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하자면 이 책은 어릴 때 읽어야 돼. 그때 좋은 기억을 안고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추천해 줄 만한 책이지. 내가 이 나이 이런 현실주의와 자본주의의 지금 가장 최중심에서 최일선에서 이 책을 중심을. 읽어보니까 할 말이 너무 많네. 아. 이렇게 위선자가 없어. 근데 위선- 약간 위선자라고 아니, 뭐- 지칭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어린 왕자.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렇게 느꼈다는 개인적인 소견이긴 그럴 하지만. 수 근데 너무 어른의 시선이다. 내가 왜냐 어른이니까. 나 이제 살 날보다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아니 더 오래 살걸요? 100세까지 살 것 같아. 이렇게 건강한데. 100세도 뭐 한 반은 온 거 근데 같은데. 뭐지? 응? 본인이 어른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걸 그렇게 느낄 만큼 저자가 굉장히 어른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어른이라서 보아뱀 모자 막 이런 얘기 하는데 그랬을 때 어른의 입장에서 더 많이 생각이 돼요. 내가 순간 그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어린 시절 친구들 만나면 나이를 아무리 먹어도 똑같다고 하잖아. 응. 왜냐면 노는 거나 말하는 거나. 다시 어려진다. 근데 요즘은 그런 게 없어. 아,
진짜? 어떤 의미냐면 내가 고등학교, 중학교 애들 안 만난 지가 벌써 몇 년 됐거든. 왜 안 만나요? 뭐 코로나도 있고. 서로 바쁘고 뭐 서로 이러다 보니까. 바빠져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우리처럼 이제 나이 먹고 만난 친구들만 주변에 덜어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 내가 어려질거나 그때로 돌아갈 일이 없더라고, 계기가. 그러다 보니 난 계속 어른의 상태로 약간 머물러 있으려는 근데 그러면 자의적인. 우리는 어른 되고 만났는데도 이러고 노는데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 만나면 어떻게 노는 거야? 서로 엉덩이 발로 차. 진짜 신발 집어 던지고 진짜로. 그치. 아 차원이 다르구나. 아 그래서 진짜로. 내가 더 어른인 상태로 더 사는 시간이 많다? 좀 그런 것 같아. 어려질 때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소설의 관점도 계속적으로 어른일 수밖에 없는 거죠. 어린 왕자한테 공감하기보다는 그냥 얘 좀 슬프다. 이성적이네 이렇게.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좀 최근에 슬프다. 읽었던 책들이 맞아 머리 아파. 뭐 자본이나 중동이나 극한이나 이런 것들 읽다가 갑자기 어린 왕자 읽어보니까 너무 현실 세계에 왔다가 꿈 너무 같은 현실에서 데- 갑자기 뭐 어떤 별에 다가가기가 근데- 밤하늘을 본 적도 별로 없는데 아. 밤하늘 본 적 없잖아 거의. 저는- 그냥 보이는 거지 어두운 밤하늘이. 그러니까 그건 좀 다른 거야. 그리고 요새 별이 많이 없기도 해요. 그것도 맞아. 네. 서울에 별은 없잖아요. 서울의 밤. 스타가 있잖아. 뭐야? 왜? 내가 오늘인가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어제구나. 어제 그 얘기를 했는데 B는 대체 누구를 만날까라고. 이거 약간 말을 조심해야 돼. 누구? BTS의 B가 아, 비. 그렇게 너무 잘생기고 명성도 없고 돈도 많고 정말 뭐 하나 뺄 수 없는 친구가 대체 연인이나 이성을 만난다면 어쩌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이 모든 지구상의 사람들 중에 누굴 만나야 본인도 만족하고 뭔가 옆에서 봤을 때 이게 어울릴까 이런 생각 했었어. 그래서 답이 없어. 나는 그 진짜 생각했는데 쓸데없는- 친구들이랑 진짜 너무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너무 신기하다. 난- 오빠는 진짜 생각을 많이 한다. 아니 얘도 했대잖아 지금. 아니, 나는 친구들 이 얘기했어. 내가 물어봤어. 아이유는 누구랑 결혼할까? 그래, 이런 거야. 아무 그냥 어. 같잖아 지금. 아이유처럼 생각도 그래서 깊고 둘이 같은가 봐요. 비교하지 말아줄래? 너무 궁금하지 않아? 도대체 어떤 사람을 만날까? 영인 덩어리가 아니야. 덩어리 논란. 덩어리가 이미 많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덩어리 분들과 함께하고 있다. 들으시는 분들도 덩어리. 이미 그들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최근에 만난 5명. 우리 한 덩어리. 중에 한 덩어리. 오늘 그리고 한 덩어리. 다른 팀은 2덩어리. 섭섭하다. 녹음했던 다른 안 팀. 들었어. 덩어리가 뭐더라? 얘 전혀 지금 덩어리가 뭐더라? 얘는 지방송 지가 2시간을 떠들고 아니 왜 안 왜냐면 듣는 거야? 내 말 들어봐. 나 변명이 아니고 언바운드가 언바운드. 칭찬해줘. 언바운드가 코비급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원을 들었어요. 2를 들어야 돼. 아니 2였어? 나는 이지. 원을 원은 그 정도 아니야.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는데 그닥 안 웃기는 이후 거야. 맞아. 후반이 웃겨. 이 후반이야. 잠깐 웃겨. 잠깐. 뒤로 가야 돼 뒤로. 2였네. 그리고 2편을 완전한 행복도 2편 재밌어. 아직 안 올린 거 아니에요? 오늘 아니 내일 올라가. 1편만 올렸죠. 내일 올라가. 아니 언바운드에서 그 저자가 최근에 만난 5명을 그렇지 거기 재밌고. 더듬으면 이제 책의 내용 기억했어.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그 1, 다음에 2 아니냐. 그래서 했는데, 우리 아니냐 했더니 한 우리 너희는 덩어리다. 하나. 우리는 덩어리로 쳤다는 거지. 한 덩어리고 2명인데 거기는 3명인데 영화 모임은 3명인데 2덩어리. 2덩어리. 그래서 섭섭하다. 섭섭하지. 갑자기 너무 섭섭하다. 그냥 배고프다로 들리네. 자, 어린 왕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른이 돼서 다시 읽은 어린 왕자. 자, 이게 줄거리를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사실 대부분 아실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 근데 물론 오빠처럼 오래돼서 모를 수도 모르는 있고. 분도 있을 수 근데 있잖아. 한번 간단하게 얘기해드려도 좋은 것 같은 게 그래. 저 같은 경우도 줄거리는 완전 깡그리 잊어버렸어요. 맞아. 좋아 좋아. 네. 줄거리 그래서 그냥 미안. 괜찮아요. 아니, 냠냠이가 이야기할 없는 때 거야? 우리가 추임새를 넣어줘야 이건 제 돼. 일부러 하는 거야. 아, 그치. 이게 3년 됐잖아 지금 여기서. 우리 19년부터 여기서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거를 아니야, 이름을 불러? 딱 얼굴을 봤는데 이름이 생각났어. 그럼 이건 진짜 빼도 박도 아니 오빠 못하게. 딱 얼굴을 보면 이슬이 생각나거든요. 아 그치. 그치? 줄거리 간단하게 소개해드릴게요. 비행기 엔진 고장으로 사하라 사막에 불시착한 조종사가 한 명 등장합니다. 주인공이죠. 바로 주인공. 진짜 해요. 아. 이렇게 좀 부드럽게. 주인공이 조종사가 등장합니다. 진짜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니 하라고? 그게 아니고 합니다를 어머니다 다나까를 여러분, 우리 말하듯이. 여러분 이렇게 합니다를 해요라고 하는 것까지 제가 디렉션을 받습니다. 이게 진정한 저는- 프로의 세계야. 저는 이슬 PD에 의해 만들어진 냠냠이에요. 여러분 진짜 제가 한 가지 자랑할 게 있는데 또 자랑. 실시간 도서 카테고리 5위 처음입니다 저희. 5손가락 안에 들어갔다. 그 오늘이에요 오늘. 이렇게 기분 좋게 왔어요. 아,
맞잖아. 진짜 내가 없는 얘기 하는 건 아니야. 너무 감사하네요. 그거랑 감사합니다. 냠냠이 말 끊어먹는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만큼 이런 전문적인 세심한 프로페셔널한 디렉팅이 마음 있어서 그렇지. 가능했다. 디렉팅이 아니고 끊어 먹은 김에 JJ 한 번 더. JJ. 다 나의 JJ를 또 모르시겠더라고. 새로 오케이, 들으시는 오케이, 분들이. 그러네. 쥐자랑입니다. JJ 지저랑. 본인 자랑을 저희는 JJ라고 네. 하고 있다. 여러분도 저희의 용어를 하나하나 같이 아셔야 돼.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JJ가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난 그거 알아. 나는 JJ 여기서 하는 그 맛에 살아. 그러니까. 자, 네, 다시 한번 갑시다. 디렉션대로 해보겠습니다. 줄거리. 네, 줄거리는 비행기 엔진 고장으로 사하라 사막에 불시착한 조종사가 등장해요. 주인공인 나. 좋아. 네, 주인공인 나이고요. 아저씨지. 네, 나는 어린 왕자를 만나게 되고 그때 어린 왕자가 양 한 마리 그려주세요 하면서 조르면서 나한테 이제 달라붙습니다. 네, 접근을 하죠. 네, 접근을 해서 어린 왕자가 그때 조종사인 주인공 나에게 들려주는 갖가지 별에서 여행했던 스토리랑 어린 왕자가 실제로 사는 별에 있는 화산 얘기, 뭐 바오밤 나무 얘기, 본인이 사랑하는 장미꽃 얘기 등등의 생활들을 들려주는 기억나. 네, 이게 바로 전반적인 스토리고요. 그 스토리 중에는 어린 왕자가 지구에 오기 전에 뭐 6개의 별을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만난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어른의 모순된 가치관 이런 것들로부터 경험한 내용들도 등장을 하고요. 네. 마지막에는 장미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자기 별로 돌아가겠다 해서 지구에서 만난 뱀의 도움에 의해서 본인 사라지죠. 별로 돌아갑니다. 일단 그렇게 그려지는데 이게 다야. 네. 잘 정리했다. 네. 오늘 잘했더라고 이거를. 잘 썼어. 진짜로. 이 얇은 책을 굉장히 이거 잘 책으로 내도 뽑아냈어. 되겠어? 아 뭐야. 뭐 칭찬 좀 받아줘. 감사합니다. 제가 자. 썼어요. 자, 네. 그래서 결말에는 의견이 분분하기도 하고 해석이 음. 다양하긴 한데요. 그렇지. 일단 그렇게 자기별로 돌아간 어린 왕자를 주인공인 나가 이제 다시 한번 그리워하면서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자, 하나씩 얘기를 해보자. 네. 뭐 줄거리별로 얘기할 건 없을 것 같고 네. 책은 일단 간단하니까 네. 사실 이거 맘먹고 읽으시면 1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책은 어렵지 않고 다만 책에서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이전에 책들을 다뤘던 것처럼 의미를 부여해서 얘기를 해보자. 네, 짚어볼 수 있는지. 나 처음에 네. 먼저 일단은 굵직한 주인공들이 굵직한 주인공? 굵직한 캐릭터들이 있고요. 주요 캐릭터들이 있다. 굵직한 캐릭터는 뭐야? 그건 뭐 얇은 캐릭터 있고 표현 자체가 그렇잖아. 여러분, 아니 굵직한을 주요한으로 바꾸라고 저는 이렇게 하나하나 디렉션을 받습니다. 바로 제가 PD 이슬입니다. 네, 주요 캐릭터들이 있고요. 감사. 그리고 어린 왕자가 앞서 말했듯이 6개의 별을 돌아다니면서 만나게 된 어른들과 엮인 스토리가 있는데 그중에 내가 있더라고. 그것도 같이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주정뱅이. 좋지. 네. 주정뱅이가 아니고 술꾼이라고 나온다. 주정뱅이라고 어디 나와? 자, 처음에 내가 놀랐던 건 2장. 그러니까 페이지 말고 네. 2장이지. 지금 저희가 책이 어디 기준이지? 문학동네. 문학동네 책으로 같이 봤어요. 자, 만나잖아. 주인공이 나와 어린 왕자가. 네. 어린 왕자 만나서 한다는 말이 반복적으로 하나밖에 없어. 나 양 한 마리만 그려줘. 이렇게 폭력적일 수가. 라고 느꼈어 나는.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밑도 끝도 없고 주인공이 계속해서 주인공이 나가 고민하면서 계속 이 친구한테 다른 질문들을 던지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 그러니까 어린 왕자는 하등의 반응도 없이 양 한 마리 그려달라는 본인의 어떤 폭력적인 근데 왜 그 의사를 양에 개진한다고. 집착한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왜 하필 양을 그려달라고 한 거예요? 어린 왕자가 본인 별에서 바오밤 나무가 자라나고 있는데 그 바오밤 나무에 싹을 캐는 그런 소일거리를 늘 해요. 그 이유가 바오밤 나무가 이렇게 막 너무 굵직해서 커지면은 행성을 잡아먹기 때문에 그 바오밤 나무를 갉아 먹어줄 수 있는 양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공이 나한테 바오밤 나무를 무찌를 수 있게 양 한 마리 그려달라고 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동심, 순수성을 반영한 게 실제 양이 아니잖아요. 그림 양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려달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창의력이 필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어린 왕자를 읽으면서도. 근데 왜 물어본 거야 이거? 양의 의미를 왜 두냐고. 자꾸 집착해서 지금 이슬 오빠는 막 폭력적이라고 해석을 했으니까 얘는 나는 왜 이게 집착했던 너무 거고? 대화가 좀 이런 맥락이 대화가 없긴 하죠. 어떻게 돼? 근데 나는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음. 이 양을 내가 어른인가 계속 보다. 그려달라고 했는데 그렸는데 만족이 안 돼서 아니야 이런 뿔이 없어 뭐 이렇게 계속 다시 그려줘 하다가 결국엔 상자를 그려놓고 이 안에 양이 있어라고 말을 하니까 맞아 내가 원했던 있잖아. 바로 그 양이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너무 귀여웠어요. 이렇게 순수한
그리고 창의적인? 그래? 그쵸. 그리고 귀엽기도 하고 이거를 또 현실 세계에서 생각했을 때 이렇게 막 옆에서 나 이거 그려줘, 나 이거 그림 그려줘 하는 그런 애기들의 모습이 상상되지 않아요? 저도 어릴 때 그랬던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이 화자의 상황이 사막에 떨어져서 중리산이 하는데 양 그려달라고 하니 이게 말이 되냐는 거지. 그러니까 맞아. 사람이 대화를 하고 서로 엮이고 이 책에서 여우가 어린 왕자한테 알려주지만 길들이고 네. 서로 관계를 맺으려면 소통이 돼야 되는데 쌍방향으로. 얘는 그러니까 지 할 말만 하고 뭐 가든지 말든지 얘가 죽을지 말지 알게 뭐야 지금. 근데 어린 왕자한테 그런 그런 상황을 걸 기대하면 안 고려하지 되지. 않았다는 게 나는 이제 얘 왜 이런 식으로 대화를 고려하지 풀어나가나. 않을 수밖에 없는 게 이때는 여우를 만나기 전이니까 길들이는 법, 관계 맺는 법을 몰랐던 거죠. 그런가? 여우도 만나고 만나는 거 아니야? 여우도 다 여우를 모든 걸 제일 먼저 거치고, 만나고 조종사를 뒤늦게 그 다음에 만나는 다시 거였나? 돌아가는 거니까. 근데 그냥 어린 왕자 그런 앤 거 같은데. 아무튼 음, 그래 그냥 그 캐릭터 자체가 이렇게 풀어가는 게 캐릭터가 그렇죠. 나는 지금 죽을 둥 말둥인데. 그냥 정말 소년, 아이답게 그냥 순수하고 그리고 그래서? 조종사가 귀찮아서 대충 막 그린 여기 이제 상자도 순수하다고 믿고. 봤지만 나는 그냥 철이 없다고 느껴졌어. 그래서 얘 진짜 철 없구나. 역설적으로 나는 나는 나중에는 어린 왕자한테 많이 매료되잖아요. 이 그치. 아이의 순수성에 기대게 대해 되고. 감탄하고 보호해주려고 하고 그런 부분이 상반되는 것 같아. 초반에는 나는 어른의 관점에서 이거 나 비행기 고쳐야 되니까 귀찮게 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나중에는 어린 왕자가 걱정되고 그 아이와 함께 있으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런 부분 보면서 어른이었던 그 본인이 실제로 사막에 떨어지기 전에는 진짜 어른이었는데 어린 왕자를 만나고 어린 왕자 이야기를 동심이나 하면서 순수성을 찾아간다. 찾아지는 변형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 오히려 같아요. 넘어가면서 얘기할게. 네. 별 여행하잖아. 네네 하나하나 어린 왕자가 만난 사람들과 별을 뭐 얘기해보죠. 다 이렇게 한 장 한 장이 네.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 별 왕을 만나죠. 이걸 전체로 한번 먼저 얘기할게. 응. 6개의 별, 지구 이전까지 별에서 만나는 어른들을 보고 어린 왕자가 획일적으로 이렇게 말해. 어른들 진짜 이상하다. 맞아. 그래서 이걸 읽는 아이들이 진짜 실제 이 책으로 인해서 어른들에게 영향을 받을 것 같아. 편견이 씌워질까봐. 편견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냥 어른들은 사업하는 어른도 왕이라는 어른도 뭐 술을 먹는 어른도 그냥 다 이상한 사람인 거야. 어린 왕자 눈에는. 근데 실제로 어린 왕자는 어른을 위한 동화잖아. 라고 얘기를 하지. 그거는 사실 뭐 저자의 의도인지는 모르겠고 그렇죠. 근데 또 읽는 독자는 사실 애들도 많죠. 애들이 더 많다고 봐야 되고 어른들은 아무리 봐도 완전히 이상해. 이런 말을 매 장마다 그 별 여행 끝날 때마다 하잖아. 나 이렇게 왜 얘기하지? 섭섭해? 아니 좋은 면을 보려고 왜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거야. 그러니까 나랑 맞지 않으면 이상한 거야 라고 얘가 단정짓는 그 캐릭터가 불편한 거야. 풍자하는 것 같아. 풍자. 풍자 맞지. 풍자 맞는데 그럴 수 있지. 풍자고 비판이죠. 비판이야. 네. 애둘러 말하는 거지. 맞아, 얘는 맞아. 이래서 너무 스트릭해라는 부분들을 이상하다고 표현하는 건 알겠는데 그렇지만 얘는 왜 이렇게 좀 장점을 보고 좋은 면을 보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더라고. 어린 왕자가 온 그 별에 장미가 어느 날 싸게 트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얼굴을 보인 그 장미도 장미도 아니니까. 굉장히 이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바람을 막아달라, 뭐 나는 밤에는 또 누가 물 수도 있으니까 맞아, 씌워달라, 뭐 덮어달라. 별의별 요구를 다 해놓고서 마지막에 어린 왕자가 그 별을 이제 다른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떠나려고 할 때 나도 너를 사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내 마음이 잘 표현이 안 된 것 같지만 미안하고 잘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서 어떻게 보면 어린 왕자도 굉장히 이슬이 말한 것처럼 이기적인 캐릭터지만 그 어린 왕자 또한 장미라는 존재한테는 굉장히 한없이 끊임없이 퍼줄 수 있는 존재이고 모두가 약간 그런 캐릭터이지 않나. 그러니까 그 누구여도 이타적인 사람은 사실 없고 이기적인 존재인데 그러니까 관계를 맺어지고 서로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애정이 생기면 애정이 생기면 그렇게 이중적인 면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 왕자도 늘 수용적인 입장에서 조종사한테는 받지만 또 반대로 장미라는 아이한테는 끊임없이 퍼줄 수 있는 이중적인 면이 모두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최이타입니다. 이타심의 끝이죠. 갑자기요? 이타심을 또 가진 사람이니까 아무도 대답 안 했다. 얘기를 해봤어. 해봤고 이슬타라고 부르죠. 이타. 이타적인 이슬타. 슬타. 자, 이 탓을. 네. 그렇습니다. 이 장미 얘기 나오니까 또 할 말이 있는데 7번째 별인 지구에 와서 5천송이인가 맞아요. 장미를 만나잖아. 네. 이 장미를 보고 처음에는 좀 약간 좌절하지만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내 별에서 장미 한 송이가 여기 이렇게 많구나라는 식으로. 네. 그리고 뒤에서 다시 그걸 번복해서 여기 이렇게 5천송이나 있지만 내 장미가 가장 소중한 거야라고. 그쵸. 왜 맞아. 이렇게 무의미하게 이걸 뭐 이런 식으로 둘까라고 얘기하거든. 네. 근데 나는 이것도 이 친구의 시선, 이 생택지 베리가 왜 이렇게 풀었을까라는 의문이 들더라고. 뭐냐?
누군가에는 그 오천송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의미 있을 수 있거든. 그치. 근데 꼭 어린 왕자 입장에서만 그 한 송이가 있기 때문에 그게 더 소중한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쵸. 그 오천송이의 장미를 누군가 그 가든에 꾸며놨을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누군가한테는 의미가 있지만 나한테는 내 별의 장미가 가장 의미 있고 소중해. 이게 사실 주제지. 그러니까 그 주제를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나한테는 이 장미 한 송이가 소중한 것처럼 누군가에겐 이 오천송이도 소중할 수 있구나라고 결론을 지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얘기지. 거기까지는 안 가. 거기까지 그냥 내 장미만 소중하다고 얘기를 하고 끝내. 그치. 그런 부분들. 오빠는 되게 이타적이네. 나 진짜 너무 이 탓을. 전 앞으로 이 탓을로 바꾸겠습니다. 이타적이네. 진짜로. 이타적이네. 왜 그런 부분을 어린 왕자가 한 번 더, 저자가 한 번 더 생각해주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더 풍성한 이야기가 될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럴 수 있죠. 근데 말하고자 하는 말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뭔가 배경이 될 수 설정을 있는 했을 것이다. 설정은 또 전 세계에 제거한 계신 것 어린 같고. 왕자 팬분들이 또 저를 이렇게 그리고 이해하지 마시고. 지금 말한 그 오천송이 역할입니다, 저 역할. 그 맥락을 생각해 보면 어린 왕자가 사실 처음에 그 오천송이의 장미밭을 봤을 때는 너무 놀라서 막 울어요. 맞아. 내가 가진 그 장미는 근데 정말 보잘 평범- 것이 없구나. 그리고 나도 소중하게 생각했던 게 나 이렇게 또한 많다니. 내가 무슨 왕자야. 난 대단한 왕자도 아니었어. 하면서 별도 작고. 울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나도 평범하고 내 장미도 평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거는 사실 나한테 되게 소중한 거였어. 왜냐면 나한테 의미 있는 건 그거니까. 각자가 하나의 별이고 소중한 존재라는 거를 일깨워주는 게 약간 키메시지인 거. 그렇죠. 근데 그 6개의 별에서는 전혀 소중하지 않게 됐잖아. 그 6개의 별을 지배하는 그 사람들이, 그 어른들이. 근데 각자의 자기한테는 자기가 중요한 존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했지만 어린 왕자가 그들을 이제 등 그렇게 뒤로 떠나보낼 받아들이진 때는 않지. 다 이 사람들은 소중하지 않게끔 느껴지는데 충분히. 그건 그렇지 않을까?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 어린 왕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어른들이 한 행동이나 어떤 말이나 이런 것들이 와닿지 않고 이치 안 맞았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짜 상황을 보면 사업가한테 갔을 때나 왕한테 갔을 때도 지금 우리랑 똑같아. 우리 회사에서 어떤 일에 맞아. 진짜 막 바쁘게 뭐 프로젝트를 맞아, 마감할 맞아. 게 있어서 하고 있는데 네. 옆에 애가 와가지고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이러면 진짜 그런 상황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아이의 시선에서 어른을 본 게 맞아. 그러니까 정말 엉뚱하고 이상한 게 맞지. 왜 네. 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지 않지? 네. 왜 계속 허튼 소리만 하고 있지? 뭐 숫자만 얘기하고 있지? 할 수 있지만 어른의 입장에서는 가장 지금 내 앞에 발등에 떨어진 일부터 마감을 하고 처리를 하고 중요하죠. 어린아이가 대화를 해나가야 될 거 아니야. 현실적으로. 그치. 근데 지금 오빠도 완벽하게 지금 어른의 관점에서 지금 말만 하는 얘기하는 게 거 맞아. 얘기하는 거야. 완전히 대척점에 있는 걸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역할입니다. 네. 이 아이가 또 이해가 안 순수하면 가는 또 거죠. 나만한 사람이 없지. 갑자기?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제가 역할 분담을 하고 있다는 거 우리 지금 조직 내에서. 근데 그 와중에 또 말을 끊었지만 뭐 항상 끊지 뭐. 근데 뭐 그 와중에 뭔데? 5번째 별인 가로등 켜는 사람한테는 그래. 어린 왕자가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긍정적으로 네.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맡은 임무를 묵묵히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그 모습. 근데 또 한편으로는 어린 왕자가 그냥 그러지 말고 한 발 떨어져서 해지는 걸 보고 싶으면 그냥 너희 별을 걸어라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말을 해주지만 가로등 켜는 사람은 안 된다. 그러지 않지. 난 명령을 따라야 되고 여기서 계속 이걸 껐다 켰다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부분이 맞아요. 이중적으로 봤어 나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좋게 봤어. 좋게 본 거는 지금 뭔가 일의 삶에 찌들어 있고 치여 있고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한 발 떨어져서 볼 수 있는 시야, 여유를 가지면 어떨까라고. 이게 정말 작가가 말하고 싶은 부분이잖아. 그렇게 좋게 읽혀진 게 하나고 두 번째는 아 얘가 역지사지가 안 돼봤구나. 역지사지.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자기 일에 사명감을 갖고 뭔가 몰두해 있고 내가 명령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내 일에 정말 모든 것을 걸고 하고 있는 사람에게 한 발 떨어서 좀 긴장 좀 풀어라고 말하는 게 그게 더 오히려 잔인할 수 있다. 오히려 이 사람을 배려하지 않은 맞아. 멘트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저자의 의도도 알겠지만 오히려 난 약간 후자로 봤어. 두 가지가 같이 느껴지더라고 맞아. 이 부분은. 근데 그거는 진짜 각자의 인생의 선택인 것 같아요. 막 맨날 성향 차이야. 야근에 사실은. 막 맞아. 치인 사람 있어도 힘내라고 말을 하고 주말에 하루는 좀 쉬어라고 말을 하지만 그것도 우리가 그 사람의 입장에 됐을 때 100% 공감하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또 그 어떻게 보면은 하루 쉬는 게 정답일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근데 어떤 게 옳고 그른지는 있는 게 아니니까. 맞아. 그게 키인 것 같아요. 옳고 그름을 누가 정의할 수 있겠어요. 그 그냥 사람의 느끼는 삶이고, 거지. 네, 각자의 삶이니까. 근데 어린 왕자가 좀 답답하고 불쌍하게 생각한 이유가 이 가로등 켜는 사람이 중간에 원래는 그냥 해 뜨면 불을 끄고 해 지면 불을 켜는 업무를 주기적으로 했었는데 갑자기 무슨 내부 규정이 바뀌는 바람에 하루에도 1분에 한 번씩 불을 켰다 껐다 자전 켰다 속도가 켰다. 너무 빨라져가지고. 네, 그렇게 했었어야 돼서 이거를 상부에 얘기를 해서
대해서 지금 좀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었는데 그런 걸 하지 않고 몰라 명령이야 좋은 맞아. 아침 몰라 명령은 명령이니까 좋은 아침 이해할 필요는 없어 명령이니까 이런 대사를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봤을 때 이렇게 잠도 못 자고 불쌍하게 살아가는데 물론 성실한 모습은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업무도 이해할 필요가 없다. 그냥 명령이니까. 그냥 해. 난 그냥 할 거야. 수동적인 입장. 그거에 대해서 못한? 좀 비판했던 거로 봤습니다. 좋네. 네. 고생했다 야. 이거는 근데 아무리 어른 입장이고 책임감이 있어서 그렇게 자기 일에 성실하게 일을 한다고 해도 그냥 그게 맞을 수는 있어요. 근데 본인이 잠을 못 자서 너무 힘들어. 잠 한 번 자보는 게 소원이야. 라고 한다면 바꿀 수 있잖아요. 수동적이지 말고 52시간 노동제 사회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응? 우리 지금 52시간 근로하잖아. 근데 바쁜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쓰여진 시기가 딱 산업혁명 완전 피 터질 때거든. 그리고 뭐 지구에 오자마자 소개하잖아. 20억의 인구가 있다고. 이 당시 전체 지구상의 인구가 약 20억 됐겠지라는 생각이 바로 들었고. 또 이 사람이 태어난 게 파리. 파리. 그러다 보니까 아마 세계 1차 산업혁명? 대전, 2차 대전 뭐 겪으면서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정말 그 힘들어하고 고된 노동, 뭐 찌든 삶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반영된 얘기인 것 같아. 맞아요. 특히 저런 가로등에 관한 에피소드. 격변기의 이야기니까. 그렇지. 네, 자,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얘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오늘 한 주에 끝날 거니까. 네. 근데 다 약간 허영심 많은 남자나 왕 아니면 사업가, 술꾼 모두가 약간 이미 이루어 놓은 것들 하고 있는 것들을 끊지 못하고 계속 반복하고 붙잡고 있는 어른들을 좀 비난하고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비판하고 시대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1900년대 초반. 네. 근데 시대적 배경뿐만 아니고 현대 사회에서도 어느 정도 빗대어 볼 수 있잖아요. 사막여우 이야기 해볼까요? 자, 사막여우 갑니다 그러면. 네. 사막여우도 거의 주인공급이죠. 네, 그쵸. 주인공급이지. 왜냐하면 중요한 가장 메시지를 중요하고 그리고 어린 왕자가 깨닫지 못한 것들을 깨닫게 해주는 캐릭터잖아요. 책 넘기다가 소름 돋았잖아. 왜요? 102페이지인가? 102페이지요? 그 명언이 거기서 나오더라고. 난 그 말을 사실 어린 왕자가 한 줄 알았어. 그 가령- 책을 안 봤을 때. 내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벌써 행복해지기 시작할 그래 거야. 거기지. 이거는 많이 이 들어봤죠. 책을 안 봤지만 이 문구는 알고 있잖아. 근데 이거 실제로 그렇죠. 우리 그치. 누가 그러는데? 실제로 누구? 그렇지 않아? 데이트하거나 아니면 뭐 이런 오랜만에 만나는 약속이 있을 때는 반가우니까. 그래서 텐션 좋았던 거 아니에요? 설레잖아. 설렜잖아요 오늘. 오늘? 오늘 왜? 우리 어제 너네 가가지고. 보고. 야 여기 나 이틀 전에 3일인가? BM 1년 아 만에 BM은 약간 미안. 설레지 않았어. 진짜 미안하다. 나 솔직하게 얘기할게. 솔직히 나는 오면은 나 오늘 안 올라 그랬어. 그럼 어떨 때 설레요? 그래서 널 데리고 왔는데 온다고 하는 거야. 야, 내가 말했지. 과장은 해도 거짓은 말하지 않아. 진짜. 근데 모토야 진짜. 그치. 보험이도 똑같을 거야. 이게 무슨 야 오늘 뭐하러 자 이럴 거면 카페에서 만나. 이거 뭐 하는 거야 지금. 아니 그래서 설렜다. 미리 설렌다. 아 나도 그치. 설렌다. 근데 오케이. 사막여우가 진짜 명대사 제조기예요. 들어봤던 것들 많이 여기에 나왔던 것 같아요. 그냥 문구가 익숙했던 귀에 익은 것들. 근데 그런 거 있잖아. 길들여지는 거. 누군가와 누군가가 서로 길들여지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문구가 전 인상적이었는데 넌 네가 길들인 것에 대해 언제까지나 책임을 져야 하는 거야. 이런 것들이요. 맞아. 사막여우가 말하는 길들이다는 의미를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어린 왕자가 관계를 갖다. 네, 어린 왕자가 사막여우한테 다가가니까 사막여우가 우린 서로 길들여야 돼 이렇게 말해서 어린 왕자가 길들인다는 게 뭐야?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건데? 그때 사막여우가 하는 말이 아주 참을성이 많아야 해. 우선 내게서 좀 떨어져서 이렇게 풀밭에 앉아 있어. 그러면서 내가 갯눈질로 너를 슬쩍 바라볼 거야. 그럼 넌 아무 말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말은 오해를 낳는 거니까. 하지만 넌 날마다 조금씩 더 가까이 나한테 다가앉게 될 거야. 이거를 길들인다는 걸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설명을 풀어서. 맞아.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새 학기가 시작해서 새로운 학년의 친구들을 만날 때 처음에는 굉장히 낯선 친구들인데 같은 시간에 늘 그 친구와 함께 밥을 먹는다거나 등교를 같이 하면 이제 그 친구는 내 삶에서 굉장히 큰 부분이 점점 큰 되는 존재가 거죠. 되는 거지. 사랑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정을이나 사랑을 아니면 계속 찾아. 그래서 그러니까 길들여진다는 게 아무것도 아닌 오천송이의 장미 중에 못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나한테는 유일하고 너무 소중한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길들여진다는 게? 길들여진다는 게. 근데 우리가 사실 인간관계에서 길들여진단 말 안 쓰잖아.
좀 안 좋은, 안 좋은 의미야, 의미가 무조건. 되지. 가스라이팅? 가스라이팅. 그러니까 이게 소설이니까 아동용 소설이라고 믿으니까 이 책을 이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보는 거지. 야, 성인 사이에 길들여진다? 너 나한테 길들여졌어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폭력적이야. 이게 또 아니 이게 또 그렇게 말해야 돼? 번역의 이슈일 수도 있는 게 아마 뭔가 서로에게 익숙해지다. 아, 서로에게 익숙해지다. 그런 적응돼 가다 의미겠지. 이런 의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영어로 적당한 봤을 영어 때. 단어 뭐가 있을까요? 익숙해지다. 그러게. 스며들다 이런 거야. 스며들다. 스며들다. 그렇지. 괜찮네. 있을까? 스며들다. 자, 그래서 이 길들여지다라는 어휘 자체가 나왔을 때 나는 약간 색안경을 끼고 봤어 이미. 왜냐면 아니, 방금 뭐 번역을 얘기해주긴 했지만 네. 실제 우리 현실에서 길들여지다는 말을 쓰는 것 자체가 사람 대 그쵸, 사람 그쵸. 사이에서 불편한 정든다? 거죠. 정든다. 익숙해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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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그냥 좀 더 우리 그냥 진짜 현실에서는 그냥 나 너랑 좀 더 편해졌어 라고 말하지. 친해진다? 나 너랑 친해졌어라고 말 안 하잖아. 서로에게 익숙해졌어가 좀 더 적절할 것 같아요. 네. 자, 무튼 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사막여우. 사막여우가 가르치는 건 단 하나인 것 같아. 이 책이 말하고 싶은 거. 오히려 그 3시 4시보다도 뭐? 그러니까 비밀을 하나 알려준다고 하잖아. 네. 가장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이거. 그렇죠. 계속 강조하죠. 이거 하나잖아. 안 보이는. 그러니까 그 말은 가장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다는 거니까 마음이 가장 중요한 거다. 겉으로 보이는 것들, 순수. 물질적인 것보다 더 그 마음. 덥다라고 이야기하죠. 음. 덧이 없다. 사라진다. 언젠간 사라진다. 동의? 난 비동의. 중요한 것도 눈에 보이죠. 그러니까 하나가 이 뭐야? 말이 근데 어. 이 명제가 그건 아니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눈에 보이는 거야. 라고 했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야. 가장 중요한 건. 가장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뭐, 않는 가방? 거야. 눈에 보이지 않는 거야 라고 했지. 그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거고 눈에 보이는 건 안 중요해 라고는 안 했잖아요. 그치. 음. 뭐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아까 내가 그 중요한 것들을 얘기했던 이유가 네. 가장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오케이 알겠어. 그 말 좋은데 왜 가장 중요한 거에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느냐 이 말이야.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어린 왕자는 경험이 부족하고 나이도 어리고 모르는 게 많다 보니까 사막여우는 이제 자기가 아는 것들을 쏟아내면서 알려주는 것 뿐이에요. 근데 자기가 아는 것들이 사실 이 저자가 말하는 거의 뭐 전지전능한 주제들? 존재잖아. 사막여우가. 모르는 게 없는 상태잖아. 그게 다인 것처럼 비춰질까봐 우려스럽다. 그래. 예를 들어 가장 중요한 게 뭐 마음이라고 치자. 아까 말한 뭐 순수성이라고 치자. 그럼 그거가 제일 중요해. 오케이. 그건 뭐 당연히 뭐 그럴 수 있지. 얘가 생각하기. 그래서 야 그다음에 그래서 그래서 그 외의 것들이 그러면 중요하지 않게 된다면 이게 가장 중요해짐으로써. 왜냐면 이 책을 읽는 누군가에겐 그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아니었을 수 있잖아. 그치.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면 내가 틀린 건가라는 생각을 첫 번째로 해볼 수 있고 두 번째는 그럼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면 내가 생각했던 가치들이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건가. 그리고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왜 중요하지 않은 거지라는 뭔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 답정너인 느낌이다? 완전 답정너인데? 그럴 수 있죠. 그거는 생각이 많고 사료가 깊고 본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방향성이 이미 충분히 잡힌 어른이 읽었을 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지금 나라는 거지. 진짜. 그치? 사료심이 깊고 배려가 깊고 지금 나 얘기한 거야. 아니 그거 말고 다 자르고 지금 내 어른이 자기소개를 봤을 때 그거 무조건 그 2번 넣게 2번. 뭐야? 어른이 봤을 때 그래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당연히 내가 지금까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그럼 중요하지 않은 건가? 이렇게까지 와닿는 거고 그러지 않은 사람한테는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는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거라고 하는데 마음이 중요한 거라고 하는데 나한텐 그런 게 뭐가 있을까? 그래.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지. 맞아. 오케이. 근데 앞에서 6개의 별들이 지나가면서 왕이나 허영심 많은 사람이나 아니면 사업가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이미 자기가 쥐고 있는 것에 정정긍긍하잖아요.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돼. 별을 더 많이 가져야 돼. 왜 많이 가져야 돼요? 더 많은 별을 갖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들은 실제로 그 별은 갖지도 못하잖아요. 라고 말하잖아요. 어린 왕자가. 뭐 자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화산이라든지 장미한테 물을 주는 그런 내 소유를 함으로써 그 아이들에게도 이익이 되게 행동을 하는데 그 별은 단지 내가 갖고 있지도 않으면서 갖는 것에 집착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라고 말을 하는 거를 약간 빗대어서 그렇게 우리가 허영심이나 아니면 돈이나 권력, 왕은 권력을 말하겠죠? 그런 인물들의 별들을 이야기해주면서 그게 정말 인생을 풍요롭고 즐겁게 해주는 게 맞는지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맞는지를 그냥 이야기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책에서 완전한 행복할 때 행복하다고 얘기했잖아, 셋 다.
행복하죠. 내가 엊그제도 너무 행복했어요. 친한 동생이 물어봤어. 오빠 왜 그렇게 행복하냐고.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봤거든. 근데 내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거야. 이게 물질이 일단 기본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했어 내가. 오, 경제적인 얼마 안정. 했는데요? 그리고 왜 뭐, 이렇게 아는 소장가, 동생들은 다 여자야? 그러니까 왜 다 오빠야? 실제로 남자였을 수도 형이라고 있어. 했어. 자, 됐어? 자, 이러면 마음 편하냐? 자, 근데 자. 물질이 없었을 때가 있어요? 없었을 땐 불행했어 그럼? 불안정했지. 불안정. 행복하지 않진 않아. 행복까지 다가가기 힘들었지.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네 그럼. 아니 뭐 그렇다고 그러니까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풀 행복이 아니었나 보지. 중간 정도일 수 있지. 경제적인 안정이 따라오니까 그 경제적인 안정이라는 건 지금 사회생활 거의 10년 가까이 하잖아. 예, 고정적인 수입이 있고. 자,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해나갈 수 있을 때 그것들이 기본이 되니까 그게 이제 최소한이라면 그 최소한에서 이제 맥시멈 행복까지 다다르는 그 여러 가지 환경들을 내가 만들어가는 거지. 그거 하나가 이 녹음인 거고. 맞아. 근데 저는 어머. 여러 가지 장치를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행복과 돈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지만 필요 조건은 맞는 것 같아요. 무조건 필요야. 필요지. 자, 필요 조건인 건 맞는 것 같다. 내가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기서 말하는 이런 것들 있잖아. 아까 말했지. 그 약간 허영심 비난하듯이 뭐, 얘기했잖아. 그거 허영심 아니라고. 난 그렇게 봐. 지금은. 그 사람한테 오늘의 중요한 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그것만 쫓다가 허무해 줄 수 있거든. 근데 나는 그 허무까지 가봐야 이 사람이 느낀다고 보는 거지. 왜 쫓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계속 잘못됐다고 하는 식으로 얘기하냐고. 허영심 많은 남자? 아니 그 계속해서 별을 소유하겠다고 하는 사람 있잖아. 사업가? 네. 그러면 약간 이런 거예요. 만약에 이슬 오빠는 회사에 막 가정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일만 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한테는 지금 인생에서 일과 이걸 성공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과제잖아요. 근데 몇몇 사람들은 그걸 되게 비판하잖아. 저렇게 일밖에 모르고 애도 안 보고 와이프도 안 챙기고 저렇게 살면 의미 없어라고 하지만 이슬이 말하는 지금 현재 말은 그 삶도 그 사람한테는 행복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삶이니까 비판할 수 없다. 행복인지 모르겠지만 본인 삶에 누구보다 나는 몰입하고 있는 것이다. 몰입해서 살고 있다. 그 자체의 의미를 둬야지 왜 그걸 가지고 잘못됐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냐. 그거를 이렇게 막 물질은 결국 덧없어라고 말하는 건 물질을 나는 가져본 사람이 해야 되는 것 같아. 안 가져봤는데 끝까지 그거를, 가져본 사람. 그렇지. 그러니까 옆에서 야 그거 가지면 어느 순간부터는 의미 없을 거야라고 말하는 그 을에 말하는 것도 있잖아. 뭐 그것도 뭐 돈을 뭐 일정 수준 이상 벌면 그때부터는 큰 차이가 없을 거야라고 말하는 것처럼. 근데 나는 그 수준을 간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야지. 간 거 아니야? 우리들 말이야, 우리들. 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얼마 있어야 돼? 그럼 한 20억 있으면 말할 수 있어요? 아니죠, 없지. 그게 부족하지. 왜 그러냐면 이 책에는 모든 게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단편적으로 봤을 때 어린 왕자가 이 6별의 어른들한테 질문을 던지잖아요. 한마디씩. 그때 말한 사업가한테도 부자가 되는 게 그 소유하는 게 뭔 소용이 있어요? 했는데 이 사업가는 그냥 부자가 되는 게 소용이 있어. 이렇게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차라리 이제 그 별을 소유해서 뭘 할 건지를 말하면 되는데 뭘 할 건지가 없어. 목적이 없이. 이 별을 몽땅 모아서 어떤 집을 지을 거야. 뭐 이렇게 구체적인 말이 안 나오고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그냥 부자가 되는 게 의미야. 이렇게 하니까 뭐야 이상해 하고 만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메시지는 부자가 되는 거 역시 중요하고 돈 중요하고 물질 중요하지만 거기에도 방향성이나 목적이 있어야 되지 않나. 좋은 지적이다. 맞는 말이다. 좋은 지적이야. 진짜 최근에 진짜 어렵다. 최근에 저 아는 선배가 아들을 혼냈어. 왜 혼냈냐면 얘가 새로운 수학학원에 가려면 레벨 테스트를 받아야 돼. 그래서 레벨 테스트를 준비하기 위한 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얘가 집중을 못하는 거야. 근데 이 아이는 내가 이 학원에 왜 레벨 테스트를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고 이 학원에 가는 것도 원치 않고 나는 내가 다니던 학원 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아빠랑 싸웠다는 거지. 내가 왜 이 학원에 레벨 테스트 때문에 이렇게 밤늦게까지 주말에 공부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근데 아빠는 그것 때문에 왜 열심히 하지 않느냐 이렇게 싸우고 이제 뭐 그거를 반성을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공부조차 되게 뭐 학업도 중요하고 스펙도 중요한데 그거에 대한 목적이 없는 게 사실 한국 사회이기도 하고 저도 뭐 그렇게 살기도 하고 있지만 그거를 좀 꼬집어주는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오빠가 말한 대로 그럼 그 목적이 꼭 있어야지 가치로운 삶이냐. 그냥 스카이 가는 게 목표라면 그 목표를 따르는 삶도 중요한 거지라고 말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인생의 가치가 그런 것들이 가장 아름다워 보이는 것처럼 포장하는 게 나는 뭐 싫다기보다는 꼭 그렇게만 말하는 거는 옳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야. 근데 또 안타깝지 않나? 세상이 순수한 것이 가장 좋고 착하게 사는 것이 좋고 뭐 물론 알지만 그것이 실제 실현이 되지도 않고 않을 뿐더러 그게 베스트일지는 누가 아냐 이거지. 그러니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베스트는 없어. 각자의 삶에서
70억의 인구가 있으면 70억의 가치가 있는 거지. 70억의 목적이 있고 맞아. 목적이 없는 삶 그 자체가 그 사람의 목적인 거야. 왜 그거를 음. 꼭 이렇게 너가 목적의식을 갖고 더 큰 성취를 해야 되고 자아실현해야 되는 뭐 메슬로의 5단계 뭐 이런 것처럼 얘기를 하냐고. 그게 그러니까 실제로 진짜 기득권이나 엘리트 계층에서 그들을 지배하기 위한 혹은 어떤 사회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나 아. 장치로서밖에 안 느껴진다는 거지. 아, 그렇게 그런 것들을 강요하거나 강요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가치라고 얘기를 하는 것. 이미 중요한 가치가 어느 정도 제한적인 바운더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걸로 보이잖아. 네. 지금 그거는 아까 말했듯이 비판적인 사고를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제가 합니다. 말한 저만 할 수 것처럼 있어요. 여러분. 예. 저만? 그 말한 것처럼 그 인간 가치관의 삶의 바이블은 없는 건 저도 동의해요. 저보다 순수한 사람은 여기 없기 때문에. 왜요? 그러니까 뭐야? 이런 역할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를 여러분은 오해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제일 순수해요. 아, 그래, 맞아. 미안하다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이팅. 많은 분들이 들어주신다는 그럼 거. 왜 그래. 이런 얘기만 너 하는데도 지금 뭐 비판하는 거야? 좌표 찍어. 좌표 찍었는데 순수해. 좌표 찍는 놈이 순수하대. 죄송합니다. 변하니까 참.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 딥하게 들어갈 뻔하다가 시간이 다 돼서 가야 돼. 네. 배가 고파 지금. 재밌었어. 괜찮나 이렇게 난리를 해도? 진짜 뭐 이런 날림이 없다. 어. 자, 또 다음 책이 딥하기 때문에 오랜만에 대변동 딥한 버전 돌아옵니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아 어린 왕자 또 추천은 추천? 나는 추천 안 해. 난 추천 안 해. 난 다시는 안 읽을 거야. 저는 30대는 안 읽어도 될 것 같아요. 20대는 읽고. 20대 아, 때는 진짜? 읽어도 될 것 같고 30대는 안 읽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릴 때 한 번 읽고 20년 후에? 유딩 초딩 때 읽고 지금 처음 읽었으니까 이렇게 저같이 한 번쯤은 뭐 20대든 30대든 성인 되고 나서 읽어보는 건 추천해요. 왜냐면 되게 다르게 읽히거든요. 뭐가 제일 감명 깊었어요? 아니, 어떤 상황 메시지? 감명이라기보다 감명은 그러니까 공감이 많이 된 게 저는 이 스토리를 제대로 습득을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니까 당연히. 근데 어른이 돼서 읽으니까 어린 왕자 그 장미꽃의 이야기도 연애 얘기로 받아들여지고. 근데 왜냐면 아기 때는 연애 안 해봤으니까 모르잖아요. 맞아. 그냥 장미꽃이랑 어린 왕자로만 봤거든요. 맞아. 근데 지금 읽으니까 그냥 남녀의 연애 이야기처럼 보여지고 그 어린 왕자 사막여우가 이제 관계를 결성하면서 뭔가 그 길들여지고 뭐 이런 것들도 인간관계, 대인관계 이루는? 내 것에 이제 대입이 되는 거지. 네, 그런 구조가 그려지고 또 각각의 어른들 만나는 것도 막 회사 사람들도 생각났다가 저의 모습도 보여졌다가 어떤 술꾼 아는 오빠 모습도 보여졌다가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새로웠어요. 그냥 맞아. 어차피 뭐 1시간도 안 걸리는데 한번 읽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나는 완전한 행복에서 누구보다 지우의 마음에 들어갔던 사람이잖아. 네. 진짜로. 그래서 분노했잖아요. 분노. 이상한 정상가족 할 때도 그렇고. 완전한 불완전한 말고. 아무튼 나는 그랬던 사람인데 내가 어린 왕자를 왕자는 되지 못했다. 아, 역시 다르네. 어리지 않기 때문이지. 왕자가 네. 아니어서가 아니고. 어른 왕자다. 어른 왕자라? 어른 왕자? 자,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언니 추천? 아, 난 30대는 아, 아닌데. 약간 얘도 지금 아니라니까. 조건부 추천. 언니는 조건부 추천. 저는 원 추천, 조건부 추천, 난 비추천. 안 추천. 네. 안 추천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내가 많이 낡았나 봐. 뭔가 여기에 있는 너 낡았어. 너 지금 여기서 제일 낡았어. 되게 낡았나 봐. 여기에 있는 가스라이팅. 그러니까 책에 나오는 꽤나 유명한 그 문구들이 그렇게 대단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에게 더 많은 영감과 더 많은 자극을 주는 책들이 이미 너무 많으니까 이게 너무 세계적인 석학이야? 네가? 죄송합니다. 제가 어린 왕자 까는 건 아니고 유발 팽수. 제가 낡았다 그냥 말하고 싶은 거. 아는 게 유발밖에 아, 없어. 맞아. 딱 쟤는 그거야. 유발밖에 딱 내가 아는 석학 유발. 하라리. 제레미 리프킨 이런 사람 있잖아. 아, 많이 읽었잖아, 그래. 제레미. 얘 몰라 얘 누군지. 유발. 뭐 쓰는지. 몰라. 난 미스터 하라리 할 거야. 그 한 줄 공유하면서 이 책 마무리한다. 축제처럼 웃었다. 그 표현 좋더라고. 아, 마지막에 오히려 3시 4시보다 축제처럼 웃었다라는 그 7글자가 제일 좋더라고. 웃어주세요. 묘사가? 축제처럼 한 번만. 마지막에 축제처럼 웃으면서 마무리하시죠. 축제야. 페스티벌 웃으면 같이. 축제입니다, 여러분. 다음 별에서 만나요. 박수 쳐. 안녕. 마치겠습니다. 아...
돼? 예진이 마시는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거야. 이게 나간다고.